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최소 비용으로 건축주되는 다중주택의 모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소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다 건물주 되고 싶으잖아요. 자, 서울에서 내 돈 얼마 정도 있으면 한 3, 4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한 3년 전만 해도 4억 정도면 가능했었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5억 정도에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서 할 때 한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한 7억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주택의 종류를 왜 알아야 되는지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이 다르고요, 세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방법이 다르고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종류에 보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그 단독주택 중에 세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중에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중주택의 특징은 대략 이렇습니다. 연면적은 330제곱미터 미만, 충수는 3계층 미만, 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중주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은평구에 했던 이제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창문이 이렇게 붙어져 있죠. 네, 이게 이제 반지하층이에요. 반지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보면 여기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죠. 요 반지층을 1층을 봤을 때 총 이제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보통 그냥 원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 맨 위층을 이제 주인이 거주를 하고요.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임대를 줘서 임대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전부 다 이제 임대를 줘서 이제 임대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계단이고요, 복도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이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이제 원룸 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은평구에서 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골목 안쪽에 있는 요 집. 이것은 이제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요 집을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 지은 겁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지어지고 나서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재 이렇게 비싸게 드리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외장재, 돌이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금속 재질의 외관재를 써서 조금은 세련돼 보이게 좀 더 이제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은 건물의 모습인데요. 이게 대지가 한 32평 정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실제로 보면 꽤 커 보입니다, 건물이요. 자, 이것은 이제 중랑구의 이제 다중주택인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바닥에 창문이 붙어져 있죠. 이게 이제 반지하층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총 이제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 이쪽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차는 여기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이제 주차 2대를 넣게 돼 있어요. 네, 다중주택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지상으로 3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이런 데는 높이 지을 수 있지만, 이 건물은요, 건축법상 3계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좀 전에 이제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고, 여기 이제 반지하층이죠. 이 반지하층의 이제 개념은, 이 반지하 요 층이 땅으로부터 50% 이상 내려져 있으면 이제 반지하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하나, 둘 해서 총 이제 3개 층 있죠. 1층, 2층, 3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상 3층이니까 요 지상에서 요 반지하 층은 포함이 안 되고 요 3개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하 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 이제 4개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생시설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중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하고 근생하고 이제 섞어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반지하층은 용적률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반지하층이요. 요것은요, 면적, 즉 용적률상 연면적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면적은 이제 여기에만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땅을 고를 때 2종 땅이 비싸고 또 3종 땅이 비싸잖아요. 근데 1종 땅은 비교적 쌉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다주택은 이런 일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사서 하시는 것도 사업상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면적이 33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평수로 따지면 이제 100평인데, 여기서 이제 연면적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연면적이 뭐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3층짜리 이제 건물이 있다고 하면요. 요 1층은 바닥 평수가 50평이고, 2층도 바닥 평수가 50평, 3층도 바닥 평수가 50평. 자, 이렇게 되면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네, 150평입니다. 왜 그렇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50평, 50평, 50평이니까 이제 총 150평이 되죠. 자, 이런 연면적이 바닥 면적의 합이 330제곱미터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 평수로 보면 이제 100평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땅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땅을 찾았어요. 싸게 나온 땅을. 근데 만약에 그게 60평이라고 해볼게요. 서울시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땅 60평짜리를 찾았어요. 자,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50평이 넘어가는 것들은 사업성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50평이 초과되는 곳은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6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용적률 200%면 내가 연면적 몇 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60평이 2배니까 120평까지, 요 각 바닥 면적의 합이 12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은요, 연면적의 합이 100평 이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주택은 큰 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50평보다 큰 땅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50평보다 큰 땅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평당 2천만 원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2천만 원이면 내가 만약에 땅을 55평짜리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 연면적을 다 못 쓰니까 여기서 요 5평은 의미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5평에 2천만 원이면 1억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0평보다 큰 땅을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주택은 그 내부에 화장실하고 욕실을 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구 내에 치사설비를 두면 안 되고요. 공동 치사설을 두게 돼 있습니다. 네, 성북구에 실제로 제가 했던 신축 사례입니다. 가장 이제 최근의 사례인데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요 집 오래된 이제 단독 주택이에요. 한 50년 정도 된 주택인데요. 여기서 보면 약간 이제 경사지고 요 집입니다. 요 집을 제가 매입을 해서 이제 철거를 해서 지었죠. 이렇게 지어졌어요. 짓고 있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뒤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요 앞쪽이 지금 아까 그 골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이제 뒤쪽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대지가 한 42평 정도 돼요. 실제로 보면 꽤 커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네, 요건 이제 뒤쪽에서 찍은 모습이고, 요건 이제 앞쪽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제 반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3층. 여기서도 보면 요 반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3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중주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북구에 있는 건데 대지는 41평.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집을 지어도 충분히 땅의 용도를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 매입비용은 그 당시에 5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비는 약 5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총 제가 들어간 비용은 11억 8천만 원. 당시에 대출을 토지 담보하고 건축비 일부 해서 대출을 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실제로 들어간 돈은 4억 8천만 원. 그래서 저 건물을 당시에 제 돈 이제 4억 8천만 원 갖고 이제 지은 겁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의 이제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면적이 한 41평 정도 되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매매하려고 하는데 한 14억 9천 정도, 뭐 한 14억 중반에서 14억 후반대에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대출 없이. 그러면 이제 비교적 괜찮은 거죠. 그러면 저는 수익률이 더 많이 나왔겠죠. 아까 들어간 돈이 한 11억대 중후반 정도 들어갔는데 이 금액 정도에 팔면 세전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각 층별로 보증금하고 월세 시세를 쭉 해봤는데 보증금 5,900에 월세가 한 55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나와져 있죠. 관리비 별도하고. 이렇게 이 다중주택은 내가 직접 지으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가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한 중반에 팔아도 사시는 분들은 한 14억 중반 후반에 사도 꽤 매력적인 집이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을 해도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또 바로 매각을 해도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매매 차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중주택의 장점이 있어요. 5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될 주택의 종류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장점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차장법이 가장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택이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 연립, 도시형상주택, 뭐 다가구 여러 가지 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이 가장 완화되어 있어요.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런 다주택들이 제가 했던 것들이 적게는 1대, 많게는 2대 정도로 해결이 돼요. 최대 이제 3대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짓게 되면 보통 한 2대 정도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2대만 놓으면 되니까 나머지를 주택으로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2번째는요, 면적 대비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룸이 있는데 이게 6평짜리 원룸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같은 지역에 똑같이 해서 이거에 이제 2배 정도 되는 12평 이제 투룸 같은 경우를 짓거든요. 방 2개짜리 투룸. 자, 그러면 여기 만약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0만 원 시세가. 그러면 평당 10만 원 거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12평짜리 투룸은 이거의 2배니까 12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실은 이렇지 않죠. 현실은 이거의 2배가 아니라 뭐 한 80에서 한 9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룸들이 면적 대비 이제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이 좋은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2번째는 적은 금액으로 은퇴자들의 꿈인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대지가 한 30평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건 22평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2종 땅보다는 1종 땅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런 다중주택을 지을 때 최소 자금이 뭐 5억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6억 정도만 있으시면 이 정도 건물을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매매 차익을 원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것들이죠? 뭐 아파트 투자, 그렇죠? 아파트 투자를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파트 투자, 또 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매매 차익을 이제 원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보통 뭐 상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 다중주택 우리가 신축할 때는요,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유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신축을 하신다고 하면 한 6% 정도 전후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매도 차익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싸게 짓는 거기 때문에 바로 팔아도 최소 1, 2억 정도의 매매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갖고 있다 보면 자연 상승분이 있잖아요. 땅값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년, 2년, 3년 뒤에 팔 때 가격 상승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유 중에는 임대 수익, 향후 매도 시에는 이 매매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연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땅이 없어요. 서울에 2,000 평면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은퇴자가 한 해에 한 36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예전엔 여러 가지 은퇴 준비를 했어요. 뭐 예금이나 창업이나 주식이나.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조그만 원룸 건물을 지어서 한 개층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원룸으로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유 중에는 임대 수익, 또 나중에 팔 때는 차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신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차익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일정 기간 갖고 있으면 이제 자연 상승분에 의해서 나중에 내가 팔 때 또 충분한 매매 차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중주택은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집이 한 주택만 있다고 하면 2년,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를 해야 되죠. 거주를 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9억 미만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죠. 물론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택이 없는 분이 이런 거를 지어서 거주하게 되면, 거주하면서 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팔 때 양도세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은퇴자의 안정적인 노후재테크 수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오피스텔이나 또 상가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텔들이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4%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수익률도 좀 낮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원룸의 오피스텔들은 가격도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투자로서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은 아니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상가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 한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팔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건물 지어서 내가 한 개층 거주하고 아래층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한 200만 원 전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투자할 만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만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일단 내 땅이외 내 건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후에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점 5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거.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한 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적은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유 중에는 월세를 받고요. 나중에 팔 때는 요 매매 차익. 내가 신축을 하면서 바로 얻게 되는 그 매매 차익, 또 보유하면서 자연상승분에 의한 매매 차익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요걸 지어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은퇴자의 안정적인 노후 재테크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다중주택 꽤 매력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땅들을 골라야 되는지, 또 이걸 땅을 골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잘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